나름대로 잇몸 관리 또 양치질 열심히 해왔는데 왜 이렇게 잇몸에서 피가 나고 붓고 아픈 걸까요? 사실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매일 하시는 습관들 중에서 잇몸을 녹아내리게 만드는 최악의 습관들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습관 해결하시지 않는다면 몇 년 뒤에 보면 잇몸이 다 내려앉아서 이 멀쩡한 치아를 다 뽑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딱 한 가지 약속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잇몸에 치명적인 안 좋은 습관, 그리고 반대로 잇몸에 좋은 식습관, 잇몸 재생치료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7년 차 치과의사 장영준입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이 양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잇몸이 붓고 피가 나고 아프고 내려가는 거 같지?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건가? 그런데요, 이 70이 넘어서도 자기 치아로 멀쩡히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이 40에서 50대에 자기 치아를 모두 뽑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잇몸이 녹아내리는 이유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크게 2가지인데요. 바로 세균과 힘입니다. 이 2가지가 동시에 작용할 때 잇몸은 생각보다 빨리 무너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겉으로는 멀쩡한데 통증도 전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뽑으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는 습관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 질기고 딱딱한 음식 너무 열심히 씹는 습관입니다. 꼭꼭 씹어 먹어야 건강하다 맞는 말 같지만 이 잇몸이 약해진 상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씹을 때 생기는 힘 생각보다 큽니다. 100kg에 가까운 힘이 치아에 전달된다고 하는데요. 이 잇몸과 뼈가 튼튼할 땐 충분히 버틸 수 있지만 잇몸이 이미 내려가기 시작했다면 너무 질긴 음식 그리고 너무 오래 씹는 습관은 이 힘이 그대로 잇몸을 밀어내고 결국 치아를 잡고 있는 뼈부터 녹이게 됩니다. 2번째는 이 양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제대로 안 하는 습관입니다. 하루에 몇 번 양치하시나요? 여쭤보면 대부분 2번이나 3번 정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횟수가 아니라 방법입니다. 이 겉면부는 깨끗하지만 이 치아와 잇몸 사이 경계부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균은 바로 이 치아와 잇몸 사이 보이지 않는 틈에 숨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칫솔질을 하실 때는 이 치아와 잇몸 경계부까지 이 45도 각도로 쓸어내리듯 닦아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치실과 치간 칫솔로 치아 사이사이까지 닦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하지 않으시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이 치아와 잇몸 사이 틈에 세균이 계속 남아서 번식을 하게 되거든요. 이 3번째는 이를 꽉 무시는 습관, 이갈이 습관입니다. 식사하실 때 이 위아래 치아가 서로 닿는 시간은 하루 중에 5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 받으실 때 또 잠잘 때 집중할 때 이를 자기도 모르게 꽉 물고 계시다면 그 힘이 몇 시간 이상씩 지속됩니다. 이건 잇몸 입장에서도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 낮에 악무는 습관 그리고 밤에 이갈이 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다면 이 턱관절 물리치료 그리고 턱관절 스플린트 치료 등을 통해서 이갈이 습관 그리고 이 악무는 습관은 꼭 교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흡연, 당뇨 그리고 몸 전체 상태 관리가 중요한데요. 이 잇몸은 입 안에만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흡연과 당뇨, 면역력 저하 그리고 임신, 호르몬 변화, 이 심한 스트레스 이런 상황들에서는 같은 세균 양이라도 잇몸이 훨씬 빨리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흡연은 이 잇몸으로 가는 혈류를 줄이고 이 염증이 있어도 티가 덜 나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아프지도 않고 붓지도 않는데 속에서는 이미 잇몸뼈가 녹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 흡연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잇몸 치료 효과가 떨어지고 이 뼈 회복도 느리고 또 임플란트 후 실패율도 높으신데요. 다만 이 흡연을 중단하시게 되면 이 잇몸 혈류도 조금씩 회복이 될 수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잇몸이 나빠지는 가장 큰 원인은 그래서 무엇인가요? 바로 세균과 힘 딱 2가지입니다. 이 세균은 치석과 치태를 방치하는 것 그리고 불완전한 양치 등이 되겠고요. 이 과도한 힘은 이갈이 그리고 이를 꽉 무는 습관, 이 질기고 딱딱한 음식 많이 드시는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이 2가지가 동시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잇몸뼈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꼭꼭 씹어 먹는 게 건강에 좋다던데 이 치아에는 어떤가요? 이 잘 씹어 드시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근데 이 질기고 딱딱한 음식을 드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힘이 반복되게 되면 이 치아는 버티더라도 잇몸뼈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이 이갈이를 하지 않더라도 이를 꽉 무는 습관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네, 보통 수면, 주무실 때 이 소리 없이 이 악물기 습관도 많이 갖고 계신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 혀 옆에 자국이 나 있으시다거나 또는 이 아침에 턱이 뻐근한 느낌이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턱 스플린트 착용 그리고 턱 보톡스 등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이 양치를 뽀득뽀득 소리 날 때까지 해야 하나요? 이 뽀득 소리는 치석보다는 이 치아 표면과의 마찰로 많이 생기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잇몸과 치아 경계부를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이 헥사메딘, 클로렉시딘 각을 계속 써도 되나요? 이 응급용으로 생각하시고 장기 사용은 추천하지 않는데요. 이 한 번에 30초 이내 각을 그리고 1, 2주 이내 사용을 권장합니다. 이 부작용으로 유익권 파괴 그리고 착색, 미각 이상 등이 있거든요. 이 잇몸 약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응급 소화기의 개념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 스케일링 후에 이가 시리고 흔들거리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사실 이게 원래 문제였던 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치석이 잇몸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던 상태인데요. 이 치석 제거
후에 잇몸이 다시 회복하고 있는 상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치과에서 잇몸 치료 권하던데 이거 해도 되나요? 네, 잇몸 치료는 스케일링과는 다른 치료인데요. 이 치아 뿌리 부분까지 깨끗하게 관리하는 치료가 바로 잇몸 치료이기 때문에 이 스케일링처럼 정기적으로 받아주시는 것이 사실 필수입니다. 잇몸이 내려앉으면 이거 무조건 임플란트인가요? 아닙니다. 이 초중기에는 이 관리와 그리고 말씀드린 이 습관 조절들로 멈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기까지 진행되면 이 발치와 임플란트가 불가피하죠. 최근에는 엠도게인 치료 그리고 PDRN 치료 같은 이 잇몸 재생 치료들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 따라서 이 적절한 경우에는 이러한 잇몸 재생 치료들을 통해서 잇몸을 어느 정도 복구하고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잇몸이 아프지 않다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잇몸이 망가지실 때 사실 꼭 아프지 않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아프면 그때 병원 가면 되지. 이 피가 나지 않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 근데 이 잇몸병은 조용히 진행됩니다. 이 치아가 살짝 흔들리는 느낌이 든다. 잇몸이 예전보다 살짝 더 부은 것 같다. 그리고 양치하실 때 피가 조금씩 나고 있다. 이런 경우는 사실 나이 탓이라기보다는 잇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건 뭔가요? 일단은 양치 방법을 바꾸시는 것. 단단하고 질긴 음식은 무조건 피하시고요. 이를 나도 모르게 꽉 물고 있지 않은지 의식하시는 것. 필요할 경우에는 턱 스플린트나 보톡스 치료 등이 필요합니다. 이 소금물 가글, 비타민C, 그리고 프로폴리스 같은 거 효과 있나요? 이 잇몸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치석, 그리고 교합, 그다음 이갈이 조절이 가장 중요한데요. 다만 이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 C, D, K 등이 적절히 배합된 제품을 꾸준히 섭취하실 경우 잇몸 재생을 위한 재료 공급이라는 측면에서는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잇몸뼈 관련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엠도게인, PDRN 등 잇몸 재생 치료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제 채널에 관련 영상들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잇몸의 불편으로 치료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좋은 선택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17년 자치과 의사 장효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